예, 통일부 장관입니다. 40도 폭염에도 남북관계에는 석자 얼음이 녹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드립니다. 주요 성과, 정세평가, 대응 방향, 핵심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통일부 관련 7가지 변화, 7대 개혁을 1분짜리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용하잖아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그래요, 아주 행복해요.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와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자.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다. 네, 북한의 대남 대미 입장은 큰 변화가 없지만 동북아 정세는 한반도 상공 위로 주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어지럽게 교차하는 가운데 도전도 있고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내 삶과 직결되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응해서 다음 방향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입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추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합니다. 지난 정부의 흡수 통일론을 배제하고 새로운 통일 방안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통제하겠습니다.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평화의 안전핀을 꽂겠습니다. 셋째, 핵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고 비핵화를 앞세우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설파하고 계시는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고 사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30 세대는 통일보다는 평화로운 공존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여론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는 76%가 공존이 우선이다고 답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오늘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미래의 통일은 미래의 당사자이자 주인인 청년 세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 발전 구상이 실현될 때 남북은 적대적 두 외국 관계를 극복하고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새롭게 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관계의 역사와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불신을 완화하고 평화 최우선의 기조를 확립하며 통일의 미래 지향성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무엇보다도 페이스메이커 플러스로 진화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정상외교 차원의 페이스메이커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님의 노력을 이어받아 모든 부처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구체화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11월 선전 APEC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평화공존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8.15 경축사에서 발전 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특사를 적극 활용해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플러스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월 UN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고 11월 APEC을 계기로 아태 공동체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체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무너진
한반도 평화교류 생태계의 복원입니다. 평화선도 구상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보고 드렸고 한중 정상회담 테이블에도 올랐던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세밀히 준비하고 공론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교류와 협력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서 북한의 군 단위 병원 의료 장비 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UN 대북 제재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00억 원 상당의 의료 장비 품목의 면제를 UN 대북 제재 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 달에 승인받았습니다.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고 UN 제재 면제 절차를 지원하는 등 민간 교류의 재개를 정부가 적극 돕겠습니다. 국제 스포츠, 문화, 학술, 종교 행사 등을 계기로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핵심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지난 10년간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통일부의 교류협력 지원 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법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6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남북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해서 시행령을 개정해 접경 지역에서 추진되는 평화경제 특구를 지원하고 남북관계 중단으로 고사된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를 시키며 적대 대결로 무너진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겠습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학부에 북한 학과가 6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국대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법제처로부터는 이러한 시행령 개정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획예산처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시행령을 바꾸려면 모든 부처가 동의해 줘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지침을 주시면 곧바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통일부는 기금을 활용해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는 여러 가지 역할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접경지역을 전방에서 중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원선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착공해서 1년 가다가 2016년 핵실험으로 중단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미 부지 매입 100% 매입, 설계 100% 완료, 노반공사 3% 추진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백마고지에서 월정리, DMZ 바로 아래까지 9.3km 복원을 재추진해서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에 새 활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끊어진 남북철도 구간 17km만 연결하면 원산 갈마까지 나아가서 대륙철도와 바로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올해 예산에 남북협력기금 280억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후에 곧바로 공사 재개를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영토인 비무장지대를 평화 생태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반 시설을 늘리고 출입 제한을 완화해서 DMZ 평화의 길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평화 체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도라산역까지 가는 DMZ 평화 이음 열차 운행을 월 2번에서 8번까지 늘려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통일부 주관으로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장님, 경기지사님, 강원지사님 그리고 10개 접경지역 시장 군수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접경지역의 희생에 대해서 역대 정부는 보상은커녕 이를 당연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접경지역 평화안전연석회의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대통령님의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접경지역의 변화와 번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평화경제 특구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가운데 8군데가 인구 감소 지역인데요. 연천과 화천 2군데는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6군데가 추가로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전환을 통해서 접경지역이 한반도 발전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경지역 주민의 염원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산가족, 납북자 등의 고통을 보듬고 기억하며 기억을 이어가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양한 계기에 그분들을 만나 아픔을 위로하고 하나하나 기록하고 보존하며 교류를 준비하겠습니다. 미래 세대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남북 인권협력 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이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모색하겠습니다. 북향민에 대한 정착 지원 체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올해부터 하나원 교육생들의 수건이었던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 있던 하나원을 안성 본원으로 통합했고 화천 분소는 직업교육, 심리치료 등을 통해서 32,000명 북향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바꿨습니다. 또 화천 군민들께 시설 개방과 함께 공중보건의사를 통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일반 국민 대비 1.7배 달하는 북향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북향민이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하나원 콜센터 1533-2020을 개설했고 위기 북향민 대상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화통일 민주시민 교육을 확대 강화해 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안보 중심의 통일 교육 패러다임을 평화통일 민주시민 교육으로 전환했습니다. 1020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 초중고 교사 등 교육위원 4,000명을 이미 위촉했고 하반기에는 초중고 교원, 교대생 예비교사, 10대 청소년 등 6,000명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요 금지, 논쟁성 유지, 이해와 관심의 유도라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을 참고해서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 교육의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청년들의 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통일부는 청년 경청 전담 조직으로 한반도 평화경청단을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지난 6월 달에 민간의 청년을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청년 세대는 독립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주력부대였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시대 정신으로 청년 세대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운동의 주체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과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통일부는 정부 부처 최초로 수기 토론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AI와 접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 자료 활용 정상화입니다. 통일부는 민주시민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노동신문을 이미 개방했습니다. 앞으로도 비공개 제한 중심에서 공개 개방 중심으로 북한 자료를 관리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해 공감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적극 협력해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습니다. 내년 초에 문을 여는 동북아 평화자료원 일산에 있습니다. 당초 북한 자료센터로 시작했으나 동북아 평화의 역사, 북한 자료를 망라한 세계적인 아카이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와 고양시 시민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평화공존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한반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통일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인내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다 발표했다고 승인한 건 아닙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제가 이 마이너한 자료들 속에서 봤는데 이게 동북아 평화 자료원이라고 하는 게 아마 그거 뭐였군요. 북한 자료를 뭐 전시하기 위해서 뭐 수백억을 들였다. 완전 빨갱이들이다 이거 뭐 이런 공격을 하고 있던 게 바로 이건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개념과 내용을 바꿨습니다. 원래 그 건설공사장에 북한 정보자료센터라고 써져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북한 도서관이냐 이렇게 맞아요. 북한 도서관 만들라고 맞아요. 뭐 이렇게 돈을 했는데 수백억 쓴다. 작년에 우리 정부 들어오면서 이거를 지난 근현대사 100년 동안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북, 한중, 한미, 한일, 한러 관계 그리고 북미, 북러, 북중, 북일 이 지난 100년의 현대사에 관한 자료의 보고, 전시, 교육, 연구
이런 네, 알겠습니다. 그 이게 종합 아카이브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정부 좋아할 겁니다. 들어서 시작한 일이 아닌 모양이네요. 예, 저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저 지난 정부면 어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시작한 정부 때 시작해서 그러면은 윤 정부 때는 중단됐던 거예요? 아니 계속됐습니다. 계속됐어요? 북한 정보자료센터는. 그게 이제 면제부가 되겠네요. 윤 정부 때 시작했던 게 북한 인권센터입니다. 북한 인권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언론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를 청산하고 이걸 확대 개편해서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로 강서구 마곡동에 지금 짓고 아니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거 하고 이 동북아 평화자료원하고 두 개를 지금 동북아 평화자료원 북한 도서관 만든다. 하여튼 일부에서 그걸 열심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게 꽤 나름 뭐 근거가 있는 것처럼 유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이게 이제 예민한 정쟁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업은 심지어 윤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조차도 마치 이재명 정부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서 북한 도서관 만든다 수백억 들여서 이렇게 하니까 저 이재명 정부 저 나쁜 저 빨갱이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그냥 이건 아니야 뭐 우리가 뭐 당당한데 뭐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가 다른 악의적인 왜곡 조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엄청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막 유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 대표적 사례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면 법적 제재도 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냥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설명 많이 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했는데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화력이 통일부보다 그게 더 세더라고요. 며칠 전에 현장에서 고향 시장과 만나서 이 고향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로 어쨌든 했습니다. 정부 화력보다 유튜브와 그 무슨 SNS에서 하는 음해, 허위사실 유포가 훨씬 더 화력이 세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하여튼 우리는 이제 선의로 하는 일이 결론은 왜곡이 되거나 아니면 과장되거나 해서 반격의 명분이 되고 오히려 반평화, 반공존, 적대의 무기가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의로 하는 일들이 상대에게 악용돼서 반격의 무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안보 문제, 통일 문제, 남북 관계 이런 게 주로 그렇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억울하시잖아요. 평생 최선을 다했는데 계속 그걸 마치 종북에 뭐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 행위인 것처럼 막 공격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 분야는 좀 그렇거든요. 안보 분야, 남북 관계 분야는 뭔가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걸 오히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더 악화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고 당연히 선의로 하는 일이고 관계 개선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하시는 걸 텐데 이게 아마 얼마 전에도 논쟁이 한번 됐던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하셨다가 한번 심하게 반격당했죠.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뭔가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이제 막 정쟁으로 이게 막 휘말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이런 논쟁거리를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지평이 넓어진 효과는 또 있어요. 이제 희생을 치르면서 이제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측면도 있죠. 근데 그거 정말로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런 영역이 특히 남북 관계에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취임하면서 9.19 합의를 복원하겠다, 순차적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 상황들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냐, 뭐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 이런 식의 반격들이 또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죠. 진척도 잘 안 되고 또 이게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뭐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어쨌든 좀 통일부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어려운 일일 건데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협력 기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1조입니다. 편성돼 있는 1조. 게.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원래는 쓰고 나면 다시 예산에서 출연해서 채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예. 그냥 1조 원이 있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은 뭐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시행령을 바꿔서 좀 용도를 확장을 해보자. 예. 뭐 일리 있는 말씀 같으신데 부처들하고 잘 협의를 해보시고요. 잘 정리가 잘 안 되고 부당한 것 같으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예산처 장관한테만 말씀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아니 그게 우리 통일부 입장처럼 다 맞는 건지는 잘 아직은 제가 판단이 안 섰어요. 다른데 반대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조정을 좀 해보시고요. 예산처는 뭐 돈 안 쓰는 쪽으로 이제 뭐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죠. 예, 예.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계속 가면은 사실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네. 기반이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범위까지 어느 정도로 할지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통일부 의견대로 해라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서 보시고 계속 지금 예산처 장관 설득하고 네, 있습니다. 조정해서 저한테도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예. 국무회의 때 한번 말씀하시든지 하십시오. 예.